정호김 전 의원,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앞서 저희와 함께 보신 것처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법 공포를 압박했고 헌재 재판관 임명 절차를 신속 진행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 또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사용에 대한 동의 입장, 이어서 여야정 협의체 관련한 내용을 밝혔거든요. 관련 내용 어떻게 듣고 오셨는지 두 분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기자회견을 들었는데 핵심 전국 현안에 대해서 양당의 원내대표의 시각이 정반대다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또 내란 문제 때문에 전국 혼란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데 이게 여야가 힘을 합쳐야 되는데 이런 상황으로 되면은 앞으로 이 전국 혼란이 더 심화되겠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수사도 거부하고 있고 또 그리고 헌재의 탄핵 심판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 내란 사태가 정리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24일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빨리 특검법을 공표를 해라. 그래서 특검이 가동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 아닙니까? 그래서 이 3명에 대해서 빨리 지금 절차를 밟아달라라는 것이고 만약에 계속해서 이런 절차를 미루거나 또는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 수괴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겠다. 따라서 책임을 묻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요. 반면에 지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 특검법을 반드시 거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검법을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라면서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금 야당 추천으로만 돼 있는 그런 특검 법안이기 때문에 위헌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주장인데 참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 같은 경우는 야당 추천만 해가지고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헌법재판관을 또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전혀 상반된 입장을 얘기했고 예. 제가 굉장히 좀 염려하는 것은 지금 여야정 국정협의체는 조속히 좀 꾸려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누가 참여하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다리를 걸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조속히 이런 헌정 마비 상태, 혼란 상태를 수습할 수 있도록 좀 힘을 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대표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여러 쟁점들과 관련해서 연이어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여쭐게요. 그 양당이 서로 정치 공세를 한다고 비판하지만 그 당의 당파적 이해에 입각해서 원내대표들이 자기 주장을 내놓았고요.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빨리 여야정 협의체를 지금 열자고 하는 상황인데요. 이것을 그 바람직한 정치권의 방향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대통령의 이번에 그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수사는요. 예. 지금 양당의 그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듯이 검찰, 경찰, 공수처가 모두 나선 상황에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까지 지금 제시된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일반 특검으로 수렴하는 것이 맞다. 이거는 여러 가지 소모적인 경쟁에 더해서 지금 그 수사를 이렇게 다각도로 다양하게 상당히 통일성 없이 진행하는 것에 비용이 사회적 정치적 비용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보거든요. 예. 단 이 엄정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그러면은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 문제를 가지고 지금 또 당파적인 이해에 따라 이제 그 논쟁을 벌이는데 오히려
정치권이 아닌 제3자 추천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특검을 하되 제3자 추천을 하는 것이 진상규명에 가장 적합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에서 24일을 데드라인으로 내놨거든요. 예. 뭐 내란 특검이든 또는 뭐 상설 특검이든 24일까지 상설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일반 특검을 공포하라 그러는데 아마 민주당은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총리에게 압박을 하는데 엄연히 시한은 31일까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24일로 압박하느냐? 누가 보더라도 조기 대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조급함이 그대로 노정되는 측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양당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고 당리당략적인 관점에서 주장을 할 때일수록 법에 의해서 법리와 법치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맞고요. 솔직히 국민의힘은요. 입이 10개라도 지금 할 말이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국가 비상계엄을 선포해가지고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지금 뭐 따지고 있으나 내란적인 요소가 많다라는 또 그 민심이 있는 만큼 일반 특검으로 하면서 그 특검 후보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김 여사 특검과 관련해가지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애초에 왜 특검과 관련한 협의에서 그런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는 일에 적극적이지 못했느냐라는 그러한 또 반론이 제기될 수가 있고요. 여론으로 보면 김 여사 특검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특검을 하되 특검 추천권안에 대해서 예.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장을 거두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총리의 법적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권한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24일을 압박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보기에도 안 좋고 그동안에 이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도 탄핵이라든지 특검과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에 빌미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바람직한 진상 규명이 돼야 되는데 저 양 정당의 원내대표 저렇게 하면은 결국은 아무것도 해법이 없으리라 우려만 커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두 분께 지금 양당 원내대표의 입장에 대해서 간략히 물었는데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등은 저희가 추후에 또 각 당 상황 이야기하면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네. 말씀해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게 지금 오는 25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조사가 성사될 수 있을지 미지수인데 변호인단 구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근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 결국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 체포영장 수준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두 가지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지연전, 그러니까 최대한 지연전을 통해서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를 지연시키겠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 벌기를 통해서 이른바 태극기 강성 지지층을 통해서 여론전을 형성하겠다. 그래서 탄핵 심판을 자신에게 좀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 그리고 또 수사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것이 과연 대통령으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인가?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본인이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히 맞서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하는 태도는 자신이 했던 주장했던 말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수사기관에서 2차까지 뭐 출석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검찰까지 하면은 뭐 세 차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변호인단이 구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고 또 출석에 응할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동시에 탄핵 심판도 지금 절차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대통령실로 보내면은 대통령실에서는 뭐 수치인 부재 또 이렇게 되고 관저로 보내면 또 경호처에서도 받지 않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금 이 탄핵 심판 절차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이제 현재는 송달로 강조하고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그러면 수사기관은
언제까지 구경만 하고 있을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른바 종범들 뭐 김영현 전 국방장관 포함해서 군경 수뇌부들은 다 지금 긴급 체포해가지고 구속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내란의 종범들은 다 긴급 체포해서 구속 수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내란 수괴에 대해서는 왜 그대로 구경만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죠. 지금 법치주의 국가라면 헌정 질서를 마비시킨 대통령 또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선관위를 또 진입한 그런 대통령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또 군대를 동원해서 국민에게 총뿌리를 대는 이런 대통령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법치주의 국가, 만인의 평등한 그런 법치주의 국가라면 긴급 체포해서 구속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수사기관들이 이런 원칙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마비된 헌정 질서를 조속히 회복하는 길이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수사기관의 출석 통보 불응이 계속되고 있어서 윤 대통령의 조사가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출석을 할 걸로 전망하실까요? 어떻게 보세요? 최대한 이제 시간을 끄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강제 수사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긴급 체포를 서둘러 가지고선 그 대통령을 강제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을 자극하고자 하는 그런 그 하나의 정치적 수에 그 활용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게 본인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진다 한 만큼 소환에 응하기를 개인적으로 원하고요. 그리고 강제 수사를 하더라도 소환 통보가 최대한 소진되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의 그 영향력이라든지 국민의힘의 어떤 그 지지 신뢰가 추락했지만 그렇다 그래서 민주당이 득세하는 듯한 그러한 일련의 정치적 상황보다는 법치가 잘 지켜지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참고로 네.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과 관련해서 이 사례를 좀 비교를 해보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탄핵 심판과 관련된 그 송달이 얼마나 걸렸냐. 첫 번째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하루 만에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서류가 송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시간 만에 인편으로 지금 전달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이 서류 송달 자체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헌재가 그러면은 송달이 간주된 것으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 결정을 이제 월요일 날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27일 날 첫 변론기일에 삼아가지고 지금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모습은 정말로 국격을 실추시키는 그런 모습이다. 비상계엄 선포할 때는 격앙된 표정으로 뭐 당당하게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은 자범 수준이다. 정말 대한민국의 국격을 실추시키고 국민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본인이 국민들에게 할 도리가 있다면 스스로 즉각 물러나든지 아니면 수사기관의 수사에 당당하게 본인 말대로 또 탄핵 심판 절차에 당당하게 응하든지 그렇지 않고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좀 국민들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라는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헌재가 송달 간주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도 앞으로 변론기일 등 탄핵 심판 절차에서도 이런 과정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의 좀 재판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냐 하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심판 기일이 늦어질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그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구성되지 않은 건지 아니면 구성되지 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일이 되풀이되게 되면은 국민들의 여론이 또 상당히 이제 그 불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격에 맞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국민의 민도라든지 문화적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세계의 강대국 선진국 수준인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이루어졌다라는 자체에 대한 참담함과 자괴감을 갖는 여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비껴갈 수 없는 일이라면은 이것에 대해서 법 기술을 구사하기보다는 본인이 어떤 근거로 비상계엄 선포를 했으며 또 여러 가지 뭐 군을 동원한 거라든지 또는 무장했느냐의 여부라든지 또는 군 병력의 동원 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제기되는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상하게 국민들께 설명하는 것도 대통령으로서 아직은 그 대통령의 직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예. 의무라고 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헌재가 내일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그에 따라 어떤 대응들이 펼쳐질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NS를 통해서 여러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석하진 않았습니다만 SNS를 통해서 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하는 이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아선 청년의 영상을 공유하면서 꼭 좀 찾아달라고 했거든요. 메시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는요.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시민들이 한 4~5천 명 정도 국회로 몰려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러한 시민들의 힘이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조기에 국회에서 해제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SNS에 그 사진을 올리면서 이 정의로운 이 청년이 좀 누군지 찾아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 사진 보면서 굉장히 좀 감명을 받았는 게, 사진이 보니까 두 장이 있는데 하나는 장갑차로 혼자서 그 청년이 막아서는 장면, 또 하나는 그 청년과 함께 여러 명의 또 젊은이들이 장갑차를 막아서는 그런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이와 흡사한 사진이 이제 중국의 천안문 사태 때 장갑차를 막아서는 이제 그런 청년 사진과 대조가 되면서, 이런 청년들이 없었다면 과연 이번에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이 그렇게 6시간 만에 종료가 됐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저도 들고요. 이런 이제 사진을 게재하면서 이 청년을 좀 구한다, 누군지 좀 찾고 싶다라는 의사를 이재명 대표가 표현한 것은 지금 이 내란 문제가 종결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종결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 본인은 전혀 잘못한 거 없다, 질서 유지형이었다, 경고형이었다, 그러면서 또 변호인을 자처하고 있는 사람은 내란이 아닌 소란이었다 라면서 수사에 응하지 않고 또 탄핵 심판에도 협조하고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태극기 집회는 아주 많은 인원들이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오히려 역공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렇게 되면은 탄핵 심판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수사기관의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칫 촛불과 태극기 이 세력들이 부딪히는 진영 간의 싸움으로 이게 악화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도 이 SNS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봅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들 어떻게 보셨어요? 그 동영상 사진을 보듯이 이번에 이렇게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또 그것을 이렇게 조기에 나름대로 일단 일단락시킬 수 있는 데는 국민들의 힘이 가장 중요했다. 의식 수준이 정말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정부 인사들 중에 참 실망감을 가중시키는 여러 가지 행태가 있었지만 그 실무급에서도 이 자체가 잘못됐다 해서 본인의 직을 내던진 사람도 있고요. 그 와중에도 옳은 소리를 한 그런 사람들의 스토리는 계속해서 부각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일방적인 의사 결정을 보면서 이제 국민들도 이런 부분을 좀 의식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적어도 대통령이 되려면 자유민주주의의 개념과 신념이 정확하게 간파되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이거는
당내의 운영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에 일방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사람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다음에 다원적인 의사결정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아까 자법 얘기를 하시던데요. 국사범이든 형사범이든 자범이든 그런 리스크가 있는 사람이 또다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요새 상당히 무게감 있게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당히 부각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제도 좀 바로 이어서 여쭤볼게요. 여야정 협의체가 일단 출범에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뭐 쟁점 현안이 너무 산적한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 민주당한테 제안했습니다. 즉시 만나서 여야정 협의체를 논의하자. 당장 오늘이라도 만나자라고 했거든요. 민주당에서 어떤 입장 내놓을 거라고 보십니까? 민주당은 일단 이재명 대표가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를 먼저 제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거부의 뜻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도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했고 그리고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찬성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거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 다행히 입장을 번복해서 참여하겠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제안하는 국정안정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 주도하는 여야정 협의체에 참석하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과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저는 의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면 그냥 참여하면 되는데 또 형식을 가지고 또 밭다리를 걸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면 안 된다. 그리고 여야 각 당 원내대표가 참석을 하자라는 그런 주장을 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민주당 대표로 참여를 할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존재감이 부각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라가 흔들리고 지금 경제가 흔들리고 민생이 흔들리는 이런 상황에서 누구의 존재감이 부각되는 것이 과연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 지금 내란 수계를 지금 배출한 그런 국민의힘 정당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석고대죄하고 국민들께 책임을 통감하고 빨리 수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지금 뭐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민들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한다면 자질구레한 문제를 가지고 좀 딴지를 걸지 말고 좀 대승적 차원에서 빨리 국정의 중심이 되는 그런 정치권의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응답 없이 정치 공세만 펼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앞으로의 좀 상황 어떻게 좀 펼쳐질 거라고 지금 좀 전향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이제 그 드라마틱한 재언을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요. 예. 아까 간담회 하면서 그 헌법재판관을 빨리 뽑으라고 그 야당의 원내대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 몫의 헌재 재판관이 여태까지 그 추천이 되질 않고 지지부진하다가 지금 탄핵 상황에서 그게 지금 걸림돌이 된 그 정확한 이유는 바로 민주당이 국회 몫 중에 2명을 민주당이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그 주장을 하다가 시간을 끌었던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야정 협의체 저렇게 하면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여야정 협의체에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날이 서 있는데 무슨 합의를 보겠습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경제와 민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야 정치인들이 경제와 관련해서 민생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이 하는 대로 위임하겠다. 우리는 거기에 정치적인 손을 얻지 않겠다라고 차라리 선언을 하면은 오히려 그 안정성이 높아져서 차라리 고환율이라든지 또는 주가 폭락이라든지 외국인 매도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해법을 찾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합의체, 협의체 뭐 말이 많은데 경제와 관련해서
경제부총리, 총리, 그다음에 한국은행 총재가 나서서 경제는 우리가 전문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익에 맞춰서 하겠습니다라고 오히려 선언을 하는 게 더 중요한 해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여당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여당 내 혼란상은 수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새롭게 들어설 비대위원장 인선을 놓고는 도로 친윤당 딜레마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좀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시는지 먼저 여쭐게요. 일단 뭐 다음 주 월, 화요일쯤에 의총을 열어서 이제 비대위원장 후보에 대한 이제 추인을 밟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지금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일단 원내에서 네. 비대위원장을 찾겠다. 그래서 좀 경험과 경륜이 있는 중진 의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권성동, 나경원 의원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윤희숙 전 의원 또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도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흐름으로 보면 결국은 친윤이 비대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이유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 이 지금 주류를 차지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친한동훈계 탄핵 찬성파들은 완전히 축출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는 쪽으로 당이 이미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비대위원장이 누구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유승민 전 의원 등은 전혀 아닐 것이다라는 저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지금 문제는 국민의힘의 지금 방향이 매우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는 굉장히 잘못됐다. 이거는 내란에 해당이 된다라는 여론이 75%가 넘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민주당 정당 지지율의 절반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미래가 없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는 것이 살 길이다라는 그런 방향인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넘어서 국민의힘이 존립하기도 지금 힘든 상황이 될 것이다. 그리고 대선은 필패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친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참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됐거든요. 탄핵 때 조기 대선을 통해서. 근데 그때 얻은 득표율이 41%밖에 안 돼요. 만약에 보수가 단결했다면 그래서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쇄신한 쪽으로 갔다면은 전혀 다른 그런 결과도 나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선택해야 될 길은 국민과 뜻을 함께하는 길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또 비대위원장도 그런 분이 나올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됩니다. 네, 국민의힘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다르게 여론과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입장 말씀해 주셨는데 내부 분위기가 지금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까? 내부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고요. 친윤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 계산을 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한다기보다 시간을 끌어야 된다라는 이해관계가 맞는 것 같고요. 확실한 반한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면 미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맞아요. 이 사람들이 추진하고 추구하는 것이 제대로 된 보수 정당으로서의 혁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주로 TK, PK 지역의 지역구 의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오히려 TK, PK의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조일석의 그런 상황을 자각해서 뭔가 대대적인 혁신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불구덩이에 들어가 봐야 뜨거운 맛을 알겠다 하니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 아닌가. 그러한 그 조심스러운 비관론이 생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말인 오늘도 정치권에서 굉장히 여러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추가 내용 등은 이어지는 뉴스를 통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죠. 네, 지금까지 정호김 전 국회의원,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